건담 도색을 해야 되는 이유를 딱 보여줄게. 자, 간다. 안녕하세요, 도색셰프 동지입니다. 얼마 전 제이더코님께서 깜짝 선물로 오사카 한정 퍼스트 건담 글라스 패더 장비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기존의 요코하마 건담에 추가 장비를 더해서 더욱 과해지고 이뻐진 그런 제품입니다. 이번 도마카세에서는 보다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요코하마 건담의 세세한 디테일과 장비의 디테일, 클리어 표현 등을 도마카세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같이 오늘의 도마카세를 즐겨보시죠. 기존의 144분의 1 무등급 시리즈의 제품에 글라스 패더 장비가 추가된 제품으로 이지와 같이 출시되었습니다. 글라스 패더 패널 표현을 위한 이 엄청난 실드, 이게 반다이지. 이야, 대단하다. 은근 런너가 많아서 생각한 작업량이 배로 늘었습니다. 저는 커팅할 때 1차, 2차, 그리고 아트나이프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1차 니퍼질을 할 때는 게이트를 조금 멀리서 잘라줍니다. 이때 너무 가까이서 자르면 의미가 없어지니 적당한 길이로, 이후에는 게이트에 맞춰서 2차 니퍼질을 해줍니다. 최대한 게이트에 맞추고 방향과 두께를 고려하여 1회 혹은 2회 정도로 나눠서 잘라줍니다. 그렇다고 너무 바짝 맞춰서 자르면 게이트가 심하게 남으니 진짜 살짝만 남기거나 천천히 맞춰서 잘라주는 게 포인트. 이렇게 잘라주고 나면 어느정도 작아진 게이트 자국이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마무리로 마검이 아니라 아트나이프로 살살 게이트 자국을 제거해줍니다. 너무 힘을 주면 부품이 쑥 파이거나 손을 다칠 수 있으니 매번 유의해서 작업. 근데 역시 마무리는 손톱이 국룰. 인정? 딱딱한 클리어 제품을 얇은 니퍼나 궁극 니퍼로 커팅을 하면 아주 맞도리로 니퍼가 파손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제품을 커팅할 때는 비교적 두꺼운 니퍼나 양날 니퍼로 제거해주면 안전하게 커팅이 가능합니다. 클리어 제품은 매우 딱딱해서 게이트 제곡이 더 심하게 나고 깨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게이트를 위해 1차, 2차를 동일하게 진행. 아트나이프로도 어느정도 정리를 해주는데 삑사리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하면서 작업해줍니다. 클리어 제품은 이렇게 작업을 해도 게이트가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리 사포를 이용하거나 고온 방수의 사포를 이용해서 최대한 손상이 없게 게이트 자국을 지워줍니다. 저는 건프라이머에서 협찬으로 받은 레이저 키트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유리 사포로 게이트 자국을 살살 갈아주고 밸런서나 고온 방수의 사포로 표면을 정리해줍니다. 방수를 높여가면서 갈아주면 맨들맨들한 클리어가 완성됩니다. 저는 도색 전 가조립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번 도마카세에서는 가조립을 통해서 기존의 요코하마의 디테일과 글라스 패더의 디테일을 미리 숙지하고 머릿속으로 스케치를 진행해줬습니다. 144분의 1 스케일은 비교적 다른 시리즈와는 다르게 분할이나 디테일이 많이 떨어져서 유독 작업이 힘듭니다. 거기에 요코하마 건담의 세세한 디테일이 있어서 100배의 작업량이. 오랜만에 가조립을 하니까 한참 중학생 때 조립만 하던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도색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HG 퍼스트 건담의 고질병인 스커트의 V자 스티커입니다. 이 부분은 분할이 아니라 스티커로 처리가 돼 있어서 도색이 어려운데 나중에 0.1mm 패널 라이너를 통해서 라인 리파인을 해주고 마스킹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가조립을 완료해보니까 요코하마 건담의 설정화랑 너무 다른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빡세게 리파인 넣지 말던가. 생각보다 글라스 패드가 커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이제 고질병을 고쳐줘야겠죠? 0.1mm 패널 라이너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파줬습니다. 매우 작은 디테일이라 삑사리가 나면 티가 많이 나니 조심조심. 그래도 요즘 이지 퍼스트 제품은 다 분할로 나오니까 다행이더라고요. 미리 좀 해주지. 감다디야 감다디. 다음 코스는 사포질입니다. 건프라를 도색하기 전에 진행하는 사포질, 너무 귀찮으시죠? 매우 귀찮은 작업이면서 중요한 코스입니다. 주로 400방, 600방, 800방 순서로 사포질을 진행해주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직선이 많은 파츠는 스틱 사포로 엣지를 살려가며 사포질을 해줍니다. 사실 사포질은 개인 만족에 따라서 해도 괜찮고 넘겨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베스트. 하지만 한번 사포질 맛을 보면 못 빠져나옵니다.
곡면이 많은 파츠는 물렁한 스펀지 사표를 이용해서 곡면을 맞도리로 살려주면서 사포질하는 게 포인트. 이후에는 퐁퐁과 칫솔로 매우 깨끗하게 세척을 진행 후 과일 건조기에 파츠를 놔두어 건조를 해줍니다. 저는 도색 꽂이를 파츠별로 정리하여 꼽아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작업하면서 없어진 파츠를 확인하거나 진행도를 알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다음 코스는 도색입니다. 화이트 파츠는 쇼크웨이브 화이트 서페이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피니셔즈의 파운데이션 화이트를 사용해서 본색을 올렸습니다. 펄 코팅 전 톤 분할도 진행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코하마 퍼거는 분할이 덱 많은데 글라스 패더까지 분할하니까 어휴 지옥이었습니다. 그래도 퀄리티를 원한다면 해야죠. 마스킹을 한 파츠는 최대한 살살 뿌려주면서 마스킹을 한 곳에 스며들지 않게 유의하면서 올려주는 게 포인트. 이렇게 뿌려주면 한 파츠 안에서 여러가지 색의 맛을 내는 파츠로 바뀝니다. 역시 마르가즘은 최고다. 귀찮음을 추가하면 이쁨을 얻으니까 다들 추라이. 요코하마 퍼건의 분할 포인트는 너무 많아서 귀찮았지만 이왕 하는 거 이 악물고 진행해봤습니다. 이 파츠를 넣을까 고민하다가 이왕 하는 거 빡세게 마스킹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안쪽에 골드 디테일을 위해서 1차로 골드를 뿌려줬습니다. 다음으로 도색한 골드 부분을 따로 마스킹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화이트를 덮고, 또 화이트 안에서 그레이를 통해 색 분할이 필요하더라고요. 마스킹을 열심히 진행 후에 제거를 해줬습니다. 이 파츠에만 골드, 화이트, 그레이, 마스킹 테이프만 1m 사용한 기분이 듭니다. 손에 붙은 마스킹 테이프들이 보이시나요? 마스킹을 하기 힘든 파츠들은 워싱을 이용해서 도색을 진행해줍니다. 워싱은 서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의 도료를 사용해서 진행하는 도색 기법입니다. 이후에는 에나멜 신노를 이용해서 지워줄 부분만 지워주면 기존의 라카 도료와 에나멜 도료가 만나서 워싱 도색이 완성됩니다. 마스킹이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진행해주면 아주 맛돌이. 제가 선호하는 유광 도색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펄 도료입니다. 도색 위에 펄을 올려서 입자감을 맛있게 올려주는 향신료 같은 도료입니다. 너무 두껍게 올리면 화이트가 누렇게 웜톤이 되니까 아주 얇게 올려주는 게 포인트. 프레임 파츠와 오버코팅 파츠는 쇼크웨이브사의 블랙 서페이서를 올리고 차량용 우레탄으로 하도 작업을 해줬습니다. 저의 시그니처 오버코팅 도료인 군제 러프 실버입니다. 다른 실버와는 다르게 입자가 매우 커서 오버코팅 했을 때 더욱 반짝이고 무게감 있는 오버코팅이 만들어집니다. 일반 실버와 비교 영상도 있으니 더보기란에서. 오버코팅을 진행할 때는 얇게 여러 겹 올려준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색을 쌓아 올려줍니다. 오버코팅은 어쩔 수 없이 색이 파츠에 뭉치니까 너무 과하게 뭉치는 것만 조심하면서. 이번엔 골드 파츠도 오버코팅으로 올려줬습니다. 원래 메탈 계열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또 오버코팅 골드로 갈아탈 것 같네요. 프레임 파츠는 가이아노츠 스브실로 동지식 프레임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역시 이 묵직함과 광은 포기 못해. 크롬 파츠는 모모델링의 크롬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제품의 꽃은 글라스 패더 장비의 솔라 패널 파츠입니다. 기존 제품에서는 크롬 스티커를 사용하여 안쪽에 반사광을 표현해주는데 저는 메카니컬 코어 코팅 기법을 사용하여 더욱 키라키라한 느낌을 줬습니다. 우선 클리어 파츠 앞뒤로 유광 우레탄 클리어를 도포해서 광을 극한으로 올려줍니다. 이후에는 안쪽 면에 크롬을 올려줘서 크롬광을 만들어주면 끝!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자체적으로 광이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스티커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이쁘게 도색이 가능하겠죠? 디테일 작업 전 유광 클리어를 얇게 올려주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완전 건조 후에 패널 라인 액센트로 먹선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제가 사랑하는 마커 코스입니다. 기존의 에어브러쉬, 마스킹을 사용하는 것보다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는 마커 도색. 마커는 수성 마커를 사용해서 더욱 편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LED 포인트나 디테일이 들어간 부분에 칠해주면 끝! 이렇게 쉽게 디테일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마커 도색 전 유광 마감을 얇게 올려주지 않으면 지울 때 번져서 본도색에 영향이 가니까 꼭 얇게 유광을 올려줘야 합니다. 마커 이외에도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아주 미세한 도색을 해줍니다. 붓으로 진행해도 괜찮지만 쉽게 마르지 않는 이쑤시개가 제 손에 잘 맞더라고요. 어우씨, 황곤부증. 여러 번 수정을 거쳐가면서 올리는 이 작업, 정말 행복해 보이죠? 마커를 사용하기 힘든 부분들은 마커를 짜서 붓으로 도색을 해줍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마커만의 색감을 온전히 붓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롬으로 도색한 버니어의 안쪽도 디테일업. 사소한 작업들도 하나로 모이면 큰 맛을 내니까 신경써서. 디테일링의 또 다른 곳, 데칼 코스입니다. 요코하마 퍼거는 프레임이 안 들어가는 외장이 많아서 어느정도 조립해주고 데칼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건 그냥 조립하다 너무 이뻐서. 저는 데칼링을 할 때는 최대한 현실성을 생각하거나 디테일이 없어 심심한 부분에 주로 붙여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매뉴얼에 없는 데칼링을 추가해서 저만의 데칼링을 넣은 파츠가 완성! 도색의 마지막으로는 마감. 극한의 광을 위해서라면 우레탄 도료를 사용해서 꾸덕하게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과하게 뿌리면 그냥 탕후루 건담이 되니까 최대한 얇지만 광을 유지하게. 이렇게 탕후루 같은 광이 생기면 끝! 이제 건조기에 이분하게 구워준 파츠들을 조립해줍니다. 열심히 뺑이 치면서 분할한 의미가 있네요. 이거지. 이번 글라스패더의 하이라이트인 패널도 스티커 없이 조립을 진행해줍니다. 아니 뭐 메코 코팅 기법이 이렇게 유용할 줄이야. 주로 144분의 사이즈 제품들은 이렇게 스커트 파츠가 붙어서 나오는데 그냥 중간을 잘라주면 가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유광하면 또 글레이저를 뿌려줘야 되겠죠. 반딱한 면을 유지하고 정전기로 먼지가 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귀찮더라도 뿌려줬습니다. 관절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낙지는 안 생기니까 유의해서. 이렇게 요코하마 퍼스트 건담이 완성되었습니다. 144분의 1 스케일 제품치고는 상당한 디테일과 리파인이 들어가서 가조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밋밋한 제품일지 모르지만 부분 도색, 풀 도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재밌는 킷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완성작을 보시죠. 헤드는 큰 리파인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질감 없이 담백한 퍼건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 도색 포인트를 다 넣어주니까 확실히 잘생겼네요. 3톤 분할 때문인지 약간 RG 퍼건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은 바디 파트입니다. 요코하마 건담 특유의 색배합과 디테일을 참고해서 도색을 진행했는데 확실히 분할해주길 잘한 것 같네요. 안 했으면 밋밋해서 신너탕 했을 듯? 기존의 퍼건에 비해서 과감하게 리파인이 들어가서 그런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팔파트는 항법등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해서 리얼리티를 올려줬습니다. 요코하마 퍼건을 실제로 봤어야 했는데 이걸 못 보다니. 심심할 수도 있는 화이트에 마커 도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분할을 해줘서 풍미를 더욱 올려줬습니다. 스커트 파트는 V자 분할 도색이 잘 먹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 스티커로 아이디어 낸 사람은 진짜 악질이다. 아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체는 더욱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뭔가 애매한 라인들이 있어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자,
이제 이번 도마카세의 하이라이트인 오사카 버전으로 만들어야겠죠? 어깨 파츠를 교체해주고 스커트도 교체를 해줍니다. 하체에는 외장을 하나 씌워주고 결합해주면 끝. 이렇게 오사카 엑스포 전시 버전으로 반반 퍼건이 완성됩니다. 오른손을 전시용 손으로 교체해주고 자세를 잡아줍니다. 하필 제가 갈 때만 이런 이벤트가 없어서 나중에 한번 실물 보러 오사카 갔다 오겠습니다. 파티용 구엄. 나머지 부분도 교체를 해줍니다. 뭔가 육중한 맛이 프라모 퍼건의 느낌도 나는데요? 사이사이 들어간 클리어 파츠들이 담백함에 청량함은 준달까? 이번 오사카 퍼건은 호불호가 갈려서 도색 이쁘게 먹을까 싶었는데 여러분 진짜 필고입니다. 뭔가 알싸했던 요코하마 퍼건의 하체에 추가 파츠가 마무리를 해버리네. 다음은 글라스 패더. 처음에는 뇌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색하고 나니까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 패널들은 하나하나 핀판넬 설정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각각 조인트를 붙여서 전개도 할 수 있습니다. 날개 판넬에는 화이트 베이스 마크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부스터 파츠도 진짜 도색한다고 애먹었는데 고생했으니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스킹의 노가다를 선사해준 컨테이너 파츠. 마스킹 안 했으면 밋밋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백팩에 서브함과 컨테이너 조인트가 있습니다. 서브함은 솔직히 뇌절인 것 같기도. 글라스 패더는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접힌 상태로 전시가 가능합니다. 이제 날개를 펴주면 캬 이거지. 차라리 이렇게 작정하고 뇌절을 해주니까 좀 이쁜 뇌절 킷이 나온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요코하마 퍼스트 건담 글라스 패더 장비를 도마카세로 가져왔습니다. 어찌 여러분들의 입맛에 잘 맞으셨을까요? 이번 도마카세는 애니띵 3호의 동치 페이지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제 슬슬 예약받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자세한 도색작 사진은 인스타에서. 오늘은 뇌절에 뇌절을 더한 뇌절킷 조립은 어떠실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에 풍미와 재미를 더해줄 도색 셰프 동치였습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스푼 더 다음 코스는 또 어떤 맛일까 난 땀 위에 피어난 예술 도마카세 오늘도 영업 중입니다.